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총격 테러 이후 전 세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국제 해커 그룹인 어나니머스가 파리 테러를 주도한 IS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시작했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어나니머스가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IS의 보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국제 해커 그룹 어나니머스가 어떤 조직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어너니머스라는 조직은 2000년대 초반에 4chan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핵티비즘을 표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이 핵티비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해킹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IS와 관련한 일도 그런 핵티비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보통 어떤 인터넷에서 자유를 침해한다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독재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어떤 사이버 테러를 네. 감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해킹을 통해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그런 집단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어나니머스의 해킹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어너니머스는 점조직의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실체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만 네. 여태까지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들을 실제로 실행에 옮겼었거든요. 네. 실제 그 아랍의 봄 사건 때도 네. 예. 여러 독재 국가의 정부 사이트를 공격해서 마비시킨 선례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위키릭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폭로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이 위키릭스가 기부금을 받는 데 있어서 이 기부금 결제에 대해서 이제 반대했던 그런 어떤 카드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 카드사들을 또 공격을 해서 어떤 개인정보를 또 유출시키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너니머스의 해킹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최근에는 이 어나니머스의 사이버 공격 대상이 IS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나니머스의 사이버 공격이 IS에 좀 어떤 타격을 앞으로 미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얼마 전에 이제 트위터 계정 5,500개 이상을 추적해서 전부 다 폐쇄를 시켰었죠. 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 어너니머스의 최종적인 목표는 IS와 관련된 조직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어너니머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어떤 갱 조직을 추적해서 그 갱 조직 일원들의 신원을 파악해서 공개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트위터 계정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에 인터넷에 뿌려져 있는 IS 조직원들의 흔적을 추적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실체를 밝히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네. 예. IS의 조직원 신원들 파악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IS의 테러 활동 계획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면 IS의 사이버 보안 수준도 상당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IS뿐만이 아니고요. 예. 이제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여러 테러 집단들이 인터넷 보안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대화 내용을 어떻게 암호화를 시킬까 또는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흔적을 어떻게 지울까 이런 연구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예. 또 테러 조직들 중에는 자기들이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메신저를 실제로 만들어서 그 스스로 만든 어떤 메신저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요. 이 IS가 서방 국가들의 핵심 시설에 사이버 테러를 가해서 큰 피해를 못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 IS의 해킹 능력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영국의 조지 오스번 재무장관이 IS가 영국 주요 시설들을 향해서 해킹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 같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고요. 네. 또 미국 FBI도 지난 9월에 실제로 IS가 미국 전력발전소에 대해서 해킹을 시도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떻다라고 딱 단정 짓긴 어렵지만 사이버 테러나 해킹이 여러 어떤 테러 집단들이 연구를 해왔고 또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대칭 무기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주요 선진국들도 어쨌든 IS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IS는 또 각국 정보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이 독일 모바일 메신저죠. 텔레그램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
이번 사태로 각국에서 사용한 메신저의 보안 등급까지 알려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메신저들이 불안전 등급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메신저의 보안 수준이 불안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조사는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국제 테러 감시 단체인 SITE라는 조직이 이제 보안 등급을 분류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전 세계 메신저들을 가장 안전, 보통, 그리고 불안전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예. 우리나라 메신저들은 불안전에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국내 메신저의 보안 수준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요. 지금은 텔레그램 이상의 안전도는 제공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국내 메신저의 보안 수준도 꽤 높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다행스럽긴 한데요. 또 예상치 못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니까요. 이 주요 메신저들이 대부분 이 사용자의 정보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좀 범죄 수단에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지금 미국에서는 합법적 수사권 확보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균형을 이룰 거냐 하는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실제 그런 것들의 중재점을 찾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과연 어디까지 가능하냐, 또 만약에 그런 기능을 갖는 어떤 기관을 만든다라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연구까지도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논의하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거든요. 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바로 그냥 사상 논쟁으로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도 좀 객관적으로 기술적으로 과연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합법적 수사권 확보를 어느 정도까지 조율시킬 수 있을 것인지, 또 이런 능력, 이런 어떤 기능을 어느 기관에 줄 것인지, 또 그 기관을 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좀 활발하게 공론화시켜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어쨌든 적절한 균형을 갖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우리나라도 이 IS 사이버 테러 대상 국가가 될지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보안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도 많고요. 예. 또 예산도 많이 투자해 왔고 인력도 많이 양성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안 수준이 그렇게 약한 편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인터넷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켜야 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좀 더 인력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좀 물샐 틈 없이 이렇게 좀 지키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는 건 사이버 인텔리전스라고 그래서 네. 인터넷상에서 어떤 테러리스트의 정보를 수집해서 배후를 캐는 네. 그런 어떤 쪽에도 역량을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관들도 이런 사이버 인텔리전스, 즉 인터넷상에서 첩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런 쪽에 예산과 인력을 좀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인터넷 의존도가 높고 보호해야 할 시설들이 많은 만큼 어쨌든 보호 시설이라던가 이 사이버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내 메신저의 보안 수준이 어쨌든 불안전하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우려가 컸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 능력이 수준급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이버 테러 경계 태세를 낮춰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는 이 사이버 인텔리전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